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한창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논란과 대장동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을 시킬 때 그 탄핵을 시켰던 기준 딱 한 가지만 가져와서 이재명 후보한테 적용을 시키더라도 진작에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했었어야 된다. 아니, 사퇴 수준이 아니라 구속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리의 지금 규모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비리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보다도 크면 크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울면서 소리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눈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적폐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는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감성파리시 떼법, 그 떼법의 원조라고 불리는 민식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보니까 자동차가 지금 좌회전을 하고 골목 쪽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지금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후방 카메라를 보니까 아이가 지금 쓰러져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보더라도 자동차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후방 카메라로 봤었을 때만 아이가 쓰러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거죠. 자동차는 그냥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던 것인데 그 자동차에 아이가 지금 부딪혔던 겁니다. 그러면 질문, 이런 지금 상황에서 과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이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100% 과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도대체 보험사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자, 근데 지금 저 사건이 아직까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에 가면 그러면 좀 내용이 바뀔까? 그런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에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경찰에 가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에 가서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영상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이가 지금 넘어졌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결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CCTV로 봤었을 때 제한 속도를 지켰는데도 상황이 나빠질까? 글쎄요. 애당초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던 계기를 생각해 봤었을 때는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식이법을 만들었던 그 사건도 어땠습니까? 제한 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법원은 운전자에 대해서 금고형을 선고했죠. 민식이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랬던 겁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법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떼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떼법이 어떤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인다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민식이 부모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라고 놔주는 우리 아이들 이름 대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협상카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 사과해야 됩니다. 꼭 사과 받을 겁니다. 당신들한테 무릎 꿇을까지 꿇은 우리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 누가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민식이 부모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오죠. 자기들이 무릎까지 꿇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람은 나경원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식이 부모뿐만이 아니었죠. 최여준 군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로 나경원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었고요. 이혜인 양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부모님들이 지금 하나같이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당시 국회는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니까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고, 민식이법을 필두로 한 법들도 상정되지 못했던 것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 이게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민식이 어머니의 분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SNS에도 다음 같은 글을 남겨놨죠. 글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정이 격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글에 대한 댓글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왜 민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당초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애당초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과 같은 그런 식으로 누구누구법, 이름을 딴 감정적인 떼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잘못된 거는 뭡니까? 집권 여당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거, 민식이법을 앞세워서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라는 거, 이게 진짜로 잘못된 것이죠. 민식이법이 결국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민식이 어머니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죠. 그렇게 대단한 법안 아니지 않아요? 우리 민식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이거 아니야. 수많은 국민들이 민식이 부모의 눈물을 보고서 이 사안에 대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거부했습니다. 아이를 지금 잃었다라고 하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 감히 그런데 이런 사건에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냐. 그거 자체를 거부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가장 잘 이용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방송사들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민식이 부모의 슬픔을 언론을 통해가지고 노출시키고 오히려 강화시켰죠. 언론사들뿐만이 아닙니다. 대놓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사건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첫 질문을 민식이 부모가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고,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민식이 엄마 아빠가 참석했다라는 걸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대요. 빨간 거짓말이죠. 누가 참석할지, 누가 참석을 못하는지 그거를 다 선정을 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민식이 부모가 오는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민식이 부모의 구구절절한 그 사연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그리고 뭐도 잊으면 안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슬픔에 잠긴 표정, 저것도 잊으면 안 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의 규제를 만들고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수만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근데 대한민국에서 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민식이법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연, 그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기초로 해가지고 법을 만든다. 현실적이지 않은 법은 반드시 현실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민식이법이 제정이 됐던 게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사고 건수 자체가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이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수많은 규제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개인의 자유는 억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는 필히 반드시 전체주의 사회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장 규제가 심하고 가장 법이 많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제발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현실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현실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